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저번 후배와의 얘기를 이어하는 것과 더불어 뉴질랜드에서 겪었던 것들을 다시 회상하며 깨달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 항상 협동을 외치던 후배에게 협동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협동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이미 그 대답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협동을 바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남들에게 도와주겠다는 얘기는 꺼낸 적 없으면서 우리가 일할 때 웃고 떠들다 자기가 일할 때 힘들면 협동 좀 하자며 저희를 자기 일에 끌어들이려고만 했으니까요. 그건 협동이 아니라 나한테 관심 달라고, 나 힘드니까 도와달라는 말을 협동이란 좋은 단어로 포장한 거죠. 그 말을 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정직원님이 올라오시며 이제 얘기를 마무리하자 하셨습니다. 진짜 왜 이 타이밍에 들어오신 건지 참 원망스러웠습니다만 저희끼리면 몰라도 정직원님이 보는 앞에서 화낼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더 트러블을 일으켰다간 더 이상 여기 남을 기회가 없어질 것 같았기에 저는 하는 수 없이 몸을 사렸습니다. 뉴질랜드에 와서는 뭔가 수도 없이 괴로운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 그 괴로움의 원인을 알기 위해 제가 겪은 일들을 돌아보았고 제가 어떤 것에 괴로워하는지 항상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어머니와 통화하며 같이 고민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이런 괴로움들을 겪으며 느낀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면 세상이 그거에 맞는 결과를 보여주고 전 또다시 그 지점에서 선택을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그것에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자만을 한다면 자만을 한 것으로 인한 사건들을 보여주며 자만을 하면 왜 안 되는지, 또는 사리를 크게 느끼며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또 믿을 건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 등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오는 과정 모두 지금의 제가 이겨낼 수 있다 생각되면 저에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남이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사리를 한 달간 참을 수 있었던 것도 나를 위해 경험하며 공부하자는, 인생을 살며 다시는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간절함이 있었기에 제가 살인 충동을 느끼는 순간 자신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건 세상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끔 항상 상황을 내려주고 그 또한 저희가 이겨낼 수 있는 만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운명은 내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이때 생각을 정리하며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깨달음이 그래도 지금 후배들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줄여주었습니다. 후배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려는 상황에 정직원이 올라와 마무리된 것도 아직 그들이 이 말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 그런 것이 아닐까 하며 세상에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통화하며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게 스스로에게 유익하고 또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도 발산되어 매일 저녁에 이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질수록 괴로움이 하나씩 덜어지고 성장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성장함을 느끼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장이란 과연 무엇일까? 전 한때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의 폭력으로 시작된 우울증이 계기가 되긴 했지만 그 계기로 인하여 저는 제 또래보다 인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또 고등학교를 자퇴하며 남들과 다른 여러 경험까지 했기에 나이에 비해 생각이 깊다는 자각이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돈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삶의 이유를 생각하고 찾아 나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넘어 난 좀 다르다는 자만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19살 어느 날 가족끼리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너가 특별하다 생각해? 저는 그 말에 왠지 부끄러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에게 너 전혀 안 특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그 당시 제가 너무 자만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셨나 봅니다. 그때 전 실제로도 자만하고 있었지만 그 말을 듣고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크게 느꼈습니다.
때문에 당시 대안학교 활동에 크게 슬럼프를 겪기도 했지만 결국 잘 이겨내어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어떤 때는 특별해지고 싶어서 어떤 때는 삶의 이유를 알기 위해 성장을 바라는데 왜 성장하면 그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스스로 의아했습니다. 그냥 막연히 성장하면 제 삶에 어렵고 괴로운 건 모두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항상 성장을 추구해왔지만 성장이 내 의문에 대한 모든 해결책이 아니며 성장을 고집하는 것이 나에게 이롭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장을 고집하고 성장하려고 목매던 시절에 실제로 그것에 눈이 멀어 자만과 우월에 빠지기도 하고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며 자책에 빠지기도 했으니 저는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오히려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었으니까요. 또 뉴질랜드에서 일하며 어떻게 보면 여기 또한 대의를 위해 일하고 자연과 함께 인간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인도하는 일을 하는 곳이었음에도 전 이곳의 사람들에게 왠지 모를 기시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곳의 정직원들은 대의를 위해 일하는 자기 자신에게 취하고 또 그런 일을 오랫동안 해왔기에 워킹홀리데이로 잠깐 이곳에 몸담고 있는 너희보다 더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제 생각을 말했을 때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제가 하는 말을 끊고 훈계하며 제가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정직원이 인자한 척하며 막상 워홀 직원들의 말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부족한 나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구나 했는데 총관리자님과의 갈등을 겪고 객관성을 가지게 되며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정직원들을 보면서 스스로에게도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도 사람들의 건강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었는데 그러한 행동을 한 제 자신이 저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의와 인간적 성장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런 자신에게 특별함을 느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깨달음을 얻지만 그렇게 해서 누구도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도달한다면 그 누구의 손도 잡아줄 수 없지 않나? 그럼 결국 그 사람은 세상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아도취에 사는 것이다. 그런 성장과 깨달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진정한 성장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넓어지는 것이었구나.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든 시련이든 고통이든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사랑하며 받아들임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하고 모두를 위한 진정한 성장이자 깨달음이구나. 이 깨달음은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였습니다. 여태껏 자신이 뭘 추구하는지도 모른 채 달려왔었지만 이제야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에 의의와 제 삶의 방향성에 대한 갈피를 잡을 수 있었기에 뉴질랜드에 와서 이 하나를 깨달은 것만으로도 여기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하여 제가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왜 이곳에 남아야 하는 느낌을 받았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묵었던 스트레스도 해소되는 듯하며 앞으로 열정있게 남은 나날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운을 얻었고 오랜만에 내일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전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